오늘은 2차 방정식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부 올라와서 실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바로 여기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이 부분인데 중학교 때 이 내용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종종 나왔었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공부할 때는요, 이 내용이 거의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구구단만큼이나 진짜 거의 밥 먹듯이 쓰는 그런 개념이니까 한번 잘 봐주세요. 근이랑 계수랑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 보는 건데, 일단은 쌤이 방정식 적고 근을 나타낸 다음에 공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 이렇게 작성할 수 있지. 그래서 계수들을 A, B, C 이렇게 잡아놨고, 여기에 두 근을 이제 뭐라고 해볼 거냐면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모르는 거 아니지. 나중에 3차 방정식 가면 감마 요 정도까지 이제 써주게 되는데, 요 근 알파, 베타랑 계수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냐?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두 근의 합입니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계수로서 마이너스 A분의 B로 표현됩니다. 요 놈과 요 놈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 얘네 곱한 것이 A분의 C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암기해가지고 매일 써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잘 알고 있도록 하고요. 그럼 왜 얘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냐라는 것은 뭐 식을 작성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 딱 노가다 해서도 풀 수도 있어. 자, 빠르게 한번 노가다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면요, 근의 공식 썼을 때 근이 어떻게 나와지니? 뭐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하나 나와지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애가 또 하나 나와지게 되겠지? 되셨죠? 그럼 그냥 정말 쉽게 생각하는 거야. 요 하나를 알파라고 보고 요 하나를 베타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직접 구해보는 거지. 좀 어이가 없겠지만 두 개 더하는 거 큰 무리는 없잖아.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더하면 되는 거야. 분자끼리 더할 때 루트는 깔끔하게 없어지네요. 그럼 2a분의 얼마니? 마이너스 2b가 되니까 2가 약분되고 나면 마이너스 뭡니까? a분의 b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한번 바로 밝혀볼까? 이거 두 개 곱할 건데 얘들아 분모는 4a제곱 되는 거 볼 수 있죠? 분자가 되게 껄끄러워 보이지만 분자는 합차 쓸 수 있는 형태예요. 보면 알겠지? 지금 마이너스 b라는 애랑 루트라는 애의 합과 차잖아. 그냥 합차 쓰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b를 제곱해봐요. 얼마 나옵니까? b 제곱이 나와지는 거고,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요거 제곱하면은 루트 안에 있는 값 그대로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정리해봤을 때 b제곱 소거되고 4a제곱분의 4ac가 됩니다. 그럼 분모 분자에서 얼마가 약분이 됩니까? 4a가 약분돼서 깔끔하게 뭐분의 뭐가 남는다? a분의 c가 남는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 푸는 과정 뭐 크게 조금 이거 관련된 문제가 가끔 변형된 게 하나가 나오긴 하니까 뭐 완전히 또 모른다라고 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요런 과정으로 밝혀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무조건 이제 많이 쓰게 될 거니까 잘 봐주도록 합시다. 됐죠? 뭐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 있다. 뭐 우리가 이거 근 구할 수 있잖아. 솔직히 1, 5 마이너스 하면 근이 뭐 또는 뭡니까? 마이너스 1 또는 얼마? 5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근데 두 근의 합을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자고요.
근각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몇 분의 몇? a분의 b니까 a는 지금 얼마가 생략된 거야? 그럼 마이너스 1분의 얼마? 마이너스 4. 그럼 얼마 나옵니까? 4가 나와지겠죠. 실제로 두 개를 더해봐도 얼마 나오는 거 확인이 되니? 4가 나오는 거 확인이 되겠고, 맞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분의 뭡니까? 저기 보이죠? a분의 c니까 1분의 얼마? 마이너스 5. 곱이 마이너스 5인데 실제로 마이너스 5라는 것도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많이 쓰다 보면 알 건데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는 1일 때는 여기 있는 값의 부호 반대가 두 근의 합이 돼요. 두 근의 합. 오케이? 그리고 요 개수가 1일 때는 상수항 자체가 두 근의 무엇일까? 곱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게 또 바로 이어지는 개념에서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다음 개념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요, 두 근의 차라고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또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공식으로, 여러분 공식 보면 좀 뭔가 귀찮아 보이잖아. 이거는 절대 공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하면 돼.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인지 궁금해. 근데 봐봐. 너네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두 식의 연관성을 알고 있잖아. 곱셈공식. 내가 이거 구하고 싶으면 이거의 제곱을 구해주는 거야. 이거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면 나와지니까. 알겠지? 굳이 거기에 있는 공식처럼 적용을 안 시켜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딱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관련된 것만 외우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개념 넘어갈게요. 두 번째가 요 내용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중등 과정에서 했던 거예요. 2차 방정식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두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 때 식이 어떻게 나와지는지 한번 찾아볼 거야. 여러분들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인수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알파라는 게 근으로 나오려면 어떤 인수가 있어야 됐을까? x 마이너스 알파가 있어야 됐을 거고, 베타라는 근이 나오려면 어떤 인수가 있어야 됐겠니? x 마이너스 베타가 있어야 됐었던 거야. 그럼 방정식은 이렇게 잡혀지는 겁니다. 알겠죠?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x제곱에 자, 요렇게 분배해서 깔끔하게 묶어주면은 요렇게 표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적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전개만 한 거니까.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냥 여기 1 정리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지금 x 앞에 있는 개수 보이죠? 개수. 얘가 두 근의 뭔 거야? 두 근의 합이지. 그지? 근데 부호는 뭐로 달려있고? 마이너스로 달려있고, 상수항 자리에는 두 근의 뭐가 존재해? 곱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두 근이 주어지면 이렇게 가면 돼.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을 x의 개수에 놓고 두 근의 곱은 상수항 자리에 놔둬서 문제를 정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연습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연습. 자, 두 근이 마이너스 3이랑 6이 나왔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얼마니? 3이니까 x제곱에 여기 3x인데 부호 반대 쓰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8이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뭐 2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 여기까지 만든 식의 전체 식에다가 2배를 해주시면
x제곱까지 맞춰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오케이. 그럼 작성하는 것까지는 봤고, 이런 유형도 이제 잘 나와지니까 캐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인수분해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의 마지막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2차 방정식 하는데 인수분해를 하자라는 거야. 2차식을. 근데 뭘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냐면 근을 이용해가지고 인수분해 하기 때문에 지금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런 2차식이 있다라고 쳐봐. 근데 내가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 인수분해를. 뭐 쌤 2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냥 크로스 공식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크로스가 안 된다면 어쩔 거야? 크로스가 안 되고 문제에서 그 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아니 뭐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니까 뭐 루트 값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도 되는 상황.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이 근을 이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요 2차식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는 0을 달아서 방정식화 시켜줍니다. 알겠죠? 이러면 요거 풀었을 때 두 근이 나와지겠지, 근이. 그래서 요걸 풀어서 근이 알파, 베타가 나와진다라고 보자. 오케이? 얘들아, 이걸 풀어서 근이 알파, 베타가 나와졌다라는 건 알파가 근이고 베타가 근이라는 건 x-알파랑 x-베타라는 인수가 있었다라는 의미인 거잖아. 이해되겠니? 그리고 이제 최고차 한계수 a니까 이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잘 봐. 얘가 요거랑 뭐 하다라는 겁니까 지금? 똑같다라는 거야. 그지?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식 대신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는 거고 근이 만약에 알파 베타였다라고 하면은 얘는 a x-알파 x-베타 요렇게 이제 갖다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간단한 연습 하나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크로스 공식 됩니까? 안 되죠? 그치? 뭐 할 거 없잖아. 근데 이제 이걸 인수분해 하래.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방정식화 했을 때 요거를 만족하는 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근을 한번 먼저 구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근을 구할 건데 B' 뭐로 잡을까? 마이너스 1로 잡으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얼마야 여기? 마이너스 3이지. 그럼 근호 안에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3i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가 방정식이 근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얘가 이러한 형태로 인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x 빼기 x 빼기 자 근이 지금 하나 뭐 나왔지? 1 플러스 루트 3i 나왔으니까 이런 인수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1 마이너스 루트 3i도 근이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i도 이렇게 인수로 있었어야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뭐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익혀는 넣도록 합시다.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내용인데 요거 한 번만 켤레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켤레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첫 번째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a, b, c가 유리수일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개수가 유리수인 거야. 이 조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조건이.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그냥 쌤이 쉽게 그냥 그냥 실제 값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면 반드시 다른 한 근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누구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 2 마이너스 루트 3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켤레근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냥 근의 공식 쓰면 뿔마 루트 뭐시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플러스 루트가 나오면 마이너스 루트라는 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뭐 특별하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근데 그거는 개수가 무엇일 때 기준이야? 유리수일 때. 이걸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개수가 유리수라는 얘기가 없어. 근데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래. 그럼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라서 뭐 내가 근과 개수의 관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얘기가 없을 때는 이게 근일 때 이걸 근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풀어요? 그때는 그냥 얘가 근이니까 대입해서 푸는 거야. 알겠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 B, C가 실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다른 켤레근을 갖는데 복소수에 대해서 켤레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 1 마이너스 2i가 근이라고 알려줬으면 누구도 근이다 라고 해줄 수 있을까? 1 플러스 2i도 근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개수 있으면 무리수의 켤레근이 나오는 거고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허수에 대한 켤레근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세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비슷한 것도 있고 해서 일단 뭐 근과 개수의 관계 그 내용만 조금 더 확실하게 습득을 해주고요. 개념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거기서 어떤 값들을 계산을 해보시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근이 구해지는 문제입니다. 그쵸? 13 마마주면은 이거 13 나오잖아, 근이.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가보자. 두 근의 합, 아까 배웠던 공식 있죠? 그거 적용하는 거야.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라고 써야 될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4가 되는 거겠지. 근데 아까 이런 것도 했잖아.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여기 쓰여진 게 두 근의 뭡니까? 합이 되는 거지. 그지? 부호 반대인 값. 두 근의 곱은 그럼 얼마일까요? 3이지, 3. 공식 이용해도 되고 1분의 3이니까 3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근의 합이 4고 두 근의 곱이 3일 때 여러분들 표정이 흔들렸어요. 자, 이게 3일 때 다음 밑에 있는 값들 한번 구해봅시다. 1번부터 이거는 이제 곱셈 공식 변형 쭉쭉 쓰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한다.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뭐 해줘요?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여기 4 넣으면 16 빼기 6이니까 얼마? 10. 뭐 요 정도는 이제 계산 빨리 되니까. 두 번째 2번에서 구하라는 게 세제곱이야. 이거 오랜만인데 기억나니? 이거 모르면 이제 시험 봐야 돼. 자, 곱셈 공식 변형 부르세요. 다 같이.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의 뭐? 세제곱.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지금 이거 모르면 이제 답 없습니다. 알겠죠? 답이 없는 건 아니지. 외우면 되지. 자, 4를 대입을 할게요. 4 대입하면 64. 여기 3 넣지. 마이너스 9에서 4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6이니까 답은 28로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뭐가 잘못됐는데? 여기서
아이고야, 지금 보면 얘가 마이너스 3이래네요. 선생님 문제를 좀 잘못 적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대로 필기해야 되니까 선생님 빠르게 좀 고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럼 여기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아까 전에 여기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오케이? 여기 6이 더해줘야 되니까 얼마 나올까요? 2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여기 플러스 36이 되니까 얘는 100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뭐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이다. 3번 보자. 알파분의 베타 제곱과 베타분의 알파 제곱 요거 계산하라는 건데 이미 1, 2번에서 계산해 놓은 값이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본다. 통분부터 해요. 알파 베타분의 여기 베타 베타 곱했으니까 베타 세제곱 알파 알파 곱했겠지? 알파 세제곱. 그래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분모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그리고 얘는 원래 계산해놔야 되는데 2번에서 뭐 미리 해놨으니까 얼마 쓰면 됩니까? 100. 얘는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0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갑시다. 4번에서 자, 이거 뭐 아까 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요 놈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는 그냥 이걸 계산을 하래. 합과 곱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뭐 해? 제곱을 일단 해주고 마이너스 몇 알파 베타? 4알파 베타 요거를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16 플러스 12가 되니까 28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없죠? 일단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뭐 거진 쓰이니까 요거는 바로 작성부터 해놓고 문제 풀어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익힘이 2번 문제 바로 간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칠판 보고 2차 방정식의 두근이 2랑 3일 때 A값, B값을 구해서 그 다음 식에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바로 가보자. 얘들아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두 근의 합을 한번 불러볼까? 두 근의 합은 뭐로 표현됩니까? 뭐가 될까? 마이너스 1분의 A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지? 근각에서의 관계. 근데 실제로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요? 5가 나오잖아.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5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두 근의 곱을 보자. 두 근의 곱을 보자면 얘들 여기 상수항 자리가 두 근의 곱이라고 했잖아. 그치? 뭡니까? B. 그치? B가 실제 두 근 곱하면 얼마 나와요? 6. 이렇게 나와지겠죠. 됐지? 자, 지금 뭐야 또 잘못됐어? 두근이 마이너스 2랑 3이라네. 아이고, 그럼 여기 빨리 한번 고쳐보자. 얼마 나올까? 두 개 더하면 얼마? 1. 여기 얼마? 마이너스 1.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다. 자, 문제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값들 한번 쭉 써보자. A값에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x제곱 B값에 마이너스 6을 넣고 여기에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상황에서 근각에서 관계 바로 써도 돼. 알겠지? 근데 그리고 뭔가 조금 애매하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놓고 계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근의 합은 마무리한다. 두 근의 합은 얼마나 될까요?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근과 계수관계 쓰던가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놈의 부호 반대가 뭐라고? 두 근의 합이라고. 알겠지? 답은 요겁니다. 자, 1번 이따가 정리 한번 해보고
2번 바로 가볼게요. 자, 2번 간다. 자, 지금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러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요 놈들 통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두 근의 합은 뭐가 될까? 바로 한번 불러볼래? a가 됩니다. 여기 개수가 1일 때는 요거 앞에 있는 값이 두 근의 합인 거야. 부호 반대가.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b가 되겠지. 자, 이런 조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의 는 0의 두 근이 얘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래요. 됐지? 그랬을 때 A, B를 구하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또 써보는 거야. 알겠지? 자, 두 근의 합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두 근의 합은 실제 얘랑 얘 더하는 거거든?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더하는 건데 얘가 얼마가 돼야 될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3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얼마라고 했지? A라고 했잖아. 요거랑 요거 대신에 A를 써주고 플러스 2가 3이니까 A 값은 얼마예요? 1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이어서 두 근의 곱도 한번 써보자. 두 근의 곱을 써보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곱하는 게 두 근의 곱인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얼마로 나와줘요 지금? 3으로 나와줘야 되겠지. 자, 요거 열거 한번 해봐봐.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3이 되는 거야. 이때 아까 우리가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였었는데 A가 얼마 나왔었니? 1이 나왔고 알파 베타는 지금 뭡니까? B니까 얘는 B 더하기 이게 얼마라고요? 1 더하기 1이 3인 거잖아. 마무리하자. B 값은 얼마예요? 1이 나와지겠네. 됐죠? A는 1, B도 1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정리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3번인데요. 얘는 여러분 중학교 때도 좀 풀어봤던 형태니까 그냥 빠르게 풀고 넘겨보겠습니다. 자, 근에 대한 조건이 있는 형태예요. 여기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B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이라고 하면 보통 알파, 베타 잡아주는데 이렇게 힌트가 있으면 문자를 하나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대부분이고 두 근의 B가 2대 3이야. 하나를 2알파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뭐라고 잡으면 될까? 3알파라고 잡으면 되겠지. 오케이. 자, 이때 여기 개수 중에서 두 근의 합과 곱 중에서 뭘 먼저 쓰는 게 좋을까요? 두 근의 합을 먼저 쓰는 게 좋겠지. 자, 집중하고 대답도 좀 하고. 왜냐면 얘가 문자 없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두 근의 합을 적용을 해줍시다. 자, 두 개 더 해봐요. 2알파 플러스 3알파가 얼마 돼야 될까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0. 5알파가 10이니까 알파는 2라는 게 나왔네. 그럼 실제로 두 근이 4랑 6이라는 거네. 그지? 그러면 K값 구하기 위해서 두 근의 곱을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얘들아, 여기서 두 근의 곱이 뭐로 표현이 됩니까? 상수항 이거예요, 이거. 두 근의 곱이 뭐다? K-2다. 얘가 실제 두 근을 곱한 값이랑 같아야 된다. 마무리하자. K는 얼마? 26. 이렇게 나와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게요. 이번에는 두 근의 차가 힌트로 나왔어.
그럼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을 차이가 4라고 했으니까 뭐 알파 빼기 4로 둬도 되고 알파 더하기 4로 둬도 돼요. 됐지? 뭐로 할래?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역시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을 해줄 건데 얘가 이 값으로 나와 있으니까 두 근의 곱을 먼저 이용을 해주자. 자, 두 근의 곱을 이용을 할 거야. 두 근의 곱. 이거랑 이거 곱하는 거야. 알파랑 알파 플러스 4가 실제로 곱한 건데 두 근의 곱이 얼마 나와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와지지. 그럼 우리는 이거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1, 3 이렇게 되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둘 다 구해줘야 될 것 같아. 첫 번째로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두 근이 뭐랑 뭡니까? 마이너스 1이랑 3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두 근은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이랑 얼마? 1이 되는 상황이야. 이때 두 근의 합을 이용을 해줍시다. 자, 두 근의 합이 부호 조심해야 돼. 부호 조심. 뭐로 표현돼? 마이너스 k 플러스 2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질까? 2. 그럼 k는 뭐야? 0. 자, 이게 0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요런 상황일 때 한번 봅시다. 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두 근의 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나오고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지겠지? k는 4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0 또는 4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을 제대로 풀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살펴보자 얘들아.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두 명이 준기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근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야, 이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라도 뭐랑 뭐는 제대로 본 거야? A랑 C는 제대로 본 거잖아. 그지? 여러분들 A랑 C에 관련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뭡니까? 두 근의 곱이지, 그치? 그래서 두 근의 곱을 통해서 A랑 C의 관계식을 한번 끌어내 볼 거야. 오케이? 자, B를 잘못 봤으니까 두 근의 곱은 한번 상관이 없단 말이야. 두 근의 곱이 뭘로 나와집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아니지. 뭐분의 뭡니까? A분의 얼마? C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실제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같으니까 요런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C가 뭐로 표현되냐? 마이너스 12A라고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연서는 얘를 잘못 봤대. 그럼 A랑 B는 제대로 본 거잖아. A랑 B에 관련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뭡니까? 두 근의 뭐? 합이지. 자, 대답하고 참여해야 돼. 두 근의 합이야. 알겠지? 뭐분의 뭐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고 그게 두 근의 합이니까 뭐로 표현돼? 마이너스 4로 표현이 돼. 그럼 이게 이제 뭐 플러스 되니까 B는 몇 A다? 4A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들을 때는 쉽더라도 나중에 또 풀면 잘 안 풀려요. 적극적으로 한번 좀 도전해 보시고요. 자, 제대로 된 거 풀라고 했거든? 그럼 식을 이렇게 써보자. ax 제곱에다가 b 대신에 뭐라고 써도 돼 지금? 4a라고 써도 돼. b 자리에다가 4a를 넣을 거야. c 자리에는 뭘 넣어도 될까? 마이너스 12a를 넣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은 우리가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이거.
이거 풀 건데 전부 다 A를 갖고 있으니까 A는 나눠도 상관없겠지. 그지?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 x제곱 4x-12는 0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습니다. 요거 풀면 돼요. 2랑 6 마이너스 요게 오면 되니까 x는 2 또는 얼마?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정리 조금 이따 해보고 5번 문제 한번 바로 가볼게요. 5번 문제는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문제에서 여기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1번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래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자, 얘들아, 요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뭐 요 정도는 바로 쓰고 봐야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보자. 두근의 곱은 얼마 나와요? 4. 두근의 합이 4인 거고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1이 되겠지. 자, 요거 기준으로 요거 한번 풀어볼 건데 얘는 좀 쉽다. 얘가 얼마라고 지금? 4. 얘가 얼마라고? 1. 이거를 두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만들 거야. 자, 그러면 식 바로 써보자, 얘들아. 이거 일단 요 정도까지 쓰자. 합이 얼마야, 합이? 합이 5고 곱이 얼마예요? 4니까 방정식은 x제곱의 합에다가 부호 반대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곱이 뒤에 상수항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다. 답은 요거죠. 1번 답은 이거야. 2번에서는 조금 독특하게 생긴 애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했어요. 요 놈과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을? 이게 뭐야? 야, 얘랑 얘를 두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구하래. 조금 전에는 두 근이 4랑 1이라서 굉장히 쉽게 합과 곱을 구했잖아. 요번에는 그 꼴이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합과 곱을 좀 자세히 한번 구해봅시다. 자, 먼저 두근의 합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두근의 합은 얘랑 얘를 더하는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과 더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을 계산을 하는 건데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여러분들 이거랑 이걸 더하려면 뭐 해서 계산해 줘야 될까? 통분해서 계산해줘야 되겠지. 자, 요거 더할 거야. 분모를 알파, 베타로 통분하면 여기는 베타가 있을 거고 여기는 알파가 있을 거야. 알파 플러스 무엇? 베타.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겠네. 자, 이게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요게 4잖아, 4. 그치? 4 더하기 1분의 4니까 얼마 나옵니까? 두근의 합은 8이 나온다. 됐지? 자, 이어서 두근의 곱을 한번 구해보자. 실제 얘랑 얘를 곱할 거야. 알겠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과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을 계산해 줍니다. 자, 곱해봅시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1이니까 얼마? 2. 됐지? 얘랑 얘랑 곱하면 알파, 베타분의 1. 요건 좀 쉽게 나와지네. 요것도 1이고, 맞죠? 요것도 1이니까 두근의 곱은 얼마 나와? 4가 나오는 거야. 그럼 합과 곱을 찾았으니까 식만 세워주면 돼. 어떻게 될까? x제곱, 두근의 합이 8이에요.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8x. 곱이 4니까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은 좀 쉽게 구했고요. 2번은 이렇게 합과 곱을 구해서 작성하면 됐습니다. 정리할게요. 6번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일단 조건만 확인을 잘 해주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까 2차 방정식인데 근이 이게 있으면 다른 편례근도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까 들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쓰려면 개수가 무엇일 때 기준으로 쓸 수 있다?
유리수일 때 기준으로 쓸 수 있다. 무리수 켤레근이 있으려면. 근데 그런 조건이 문제에 있나 없나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유리수 AB라고 적혀 있지. 문제 자체에. 그게 없으면은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뭐 얘는 있으니까, 유리수라고 하니까 당연히 켤레근 요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랑 1 마이너스 루트 3이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부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근의 합에 대해서 식을 한번 세워볼까? 근과 계수의 관계 써보세요. 뭐라고 써야 될까? 마이너스 2a라고 써야 되겠지? 오케이. 자, 실제로 두 개를 더해보도록 합시다. 얼마 나와요? 2가 나오겠지.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한번 보자. 두 근의 곱은 뭡니까? b. 바로 튀어나와야 돼. 실제로 얘네 곱해보자. 1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 합차 공식. 이 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문제에서 그냥 이 두 개를 곱한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답은 2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넘어간다 바로. 여기는 한 근이 1 플러스 i야. 허근이야, 허근. 허근에 대해서 켤레근이 나오려면 이 개수가 어떻다라는 힌트가 나와 있어야 될까? 실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실수라는 얘기 있습니까? 지금 문제에서?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1-i도 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 뭐 좀 지겹지만 바로 마무리하자. 합은 마이너스 a로 표현되고 두 개 더해주면 2니까 a는 마이너스 2. 자, 두 근의 곱은 b가 되겠죠? 실제 두 개 곱하면 1 마이너스 i 제곱인 거잖아. b 값은 얼마입니까? 2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에서 각각 제곱한 것을 더하시오라고 했어요. 답은 8이 됩니다. 자, 정리하고 마지막 풀러 가자. 자, 마지막 7번 문제 남았는데 오늘 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포인트.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 잘 봐야 돼요. 자, 그냥 일반적인 이런 근이 주어졌을 때 여기 있는 이 틀을 유지하면서 이런 방정식으로 바뀐 놈의 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풀이법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그 좀 노가다로 하는 방법부터 한번 보여줄게. 여기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조건이니까 냅두고 문제에서 여기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식을 이렇게 써가는 거야. 얘가 fx가 있는데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차 방정식. 그럼 너네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와. 그럼 fx라는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생각해봐. 알파가 근이려면 어떤 인수가 있어야 되겠니? x-알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베타가 근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x-베타가 있어야 되겠지. 이해가? 오케이? 그래서 fx라는 식을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최고차항 계수를 뭐 다른 a라고 주는 게 맞는 건데 뭐 특별하게 안 나타내겠고, 근데 여기 식을 통해서 내가 이런 꼴을 만들어내야 돼. 자, 지금 x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2x-1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 식에다가 그 꼴을 만들어 보자고요. x 자리에다 뭘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야? 2x-1을 대입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때 얘가 0 되게 하는 두 근을 생각하는 거니까, 자, 얘가 0이 되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 돼야 되겠지. 이해가? 2x-1-알파가 0이 돼야 돼. 2x는 알파 플러스 1이니까 x는 뭐가 됩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x는 2분의 뭐가 나와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라니까 우리는 요 놈과 요 놈의 합과 곱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쌤이 이제 얘기한 방법이 약간 노가다성을 가지는 방법. 물론 좋지 않은 풀이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보다는 방법 1이라고 볼게요. 첫 번째 방법보다는 방법 2를 한번 쌤이 소개를 해볼게요. 뭐냐면 잘 봐. fx의 두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럼 근이라는 의미는 식에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게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f 무엇이 얼마라는 거야? f 알파가 0이라는 것과 f 베타가 0이라는 게 지금 성립되는 상황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요거의 근을 찾고자 하는 건데 이거의 근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이거 만족하는 x값 찾으라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바로 위에서 봤듯이 f 머시기가 0이 되는 걸 봤어요. 여기서 f 알파가 얼마야? 0이고 f 베타가 0이니까 얘가 뭐가 되면 성립이 되는 거야? 얘가 알파던가 또는 베타가 될 때 성립하는 거야. f 알파가 0이고 f 베타 0인 거잖아. 즉 다시 한번 써보면 2x-1이 알파던가 2x-1이 베타일 때 성립하는 거고, 그러면 이때 성립하니까 성립하는 x값이 근인 거지 않습니까?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1을 이항시키면 알파 플러스 1이고 2로 나누면 x가 뭐가 나오니? 2분의 알파 플러스 1. 또 x가 2분의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전에 구한 해랑 어떻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까? 똑같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지금 봤을 때는 훨씬 간결한 건 두 번째 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풀이를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마무리 할게요. 자, 두근의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합. 자, 두근의 합 구하자. 두근의 합은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랑 2분의 베타 플러스 1 더하는 거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는 거겠지? 자, 요거는 기존에 주어진 값이에요. 4니까 2분의 6이야. 3.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방정식의 두근의 곱도 구하라고 했어요. 두근의 곱은 얘랑 얘를 곱하는 거예요. 2분의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베타 플러스 1. 4분의, 얘들 이거는 곱셈 이렇게 전개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지는 거야. 마무리할게요. 요거는 3이야. 요거는 4야. 4분의 8이니까 2가 나와지게 되겠죠. 맞나요? 오케이. 자, 둘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둘 다 익혀놓고 가급적 이 풀이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2차 방정식은 마무리를 지었어요. 요거 이제 정리해주고, 특히 오늘 했던 내용이 2차 방정식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특히 더 잘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